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되자마자 나온 첫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이 이재명을 갖다가 45대 41에 눌렀고, 호감도 조사에서는 47대 41로 크게 앞선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이재명과 격차를 벌렸는가, 이게 나오는데, 이걸 보면 더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까무러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이 국민들이 어떤 그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치를 갈구하고 있는가, 이게 아주 자세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기 인천하고 호남 빼놓고는 전부 한동훈 장관이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을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놀라운 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은 한동훈이 50, 이재명 35입니다. 무려 1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격차로 한동훈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인천에서는 한동훈 40, 이재명 47인데 한 7%포인트 정도 격차가 나는데, 이 격차라는 건 서울에서 한동훈이 이재명을 앞선 거에 비하면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세종, 충청을 보면 한동훈이 46, 이재명이 36, 역시 오차범위 밖에서 10%포인트가량 한동훈이 충청에서 이재명을 앞서고 있다. 이런 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것들이 더 놀라운 게, 지금 어떤 그 대통령의 지지도라든지, 뭐 긍정, 부정 평가, 이런 것들하고는 많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그것이, 이 한동훈, 이재명 여론조사에서는 그와 별개로 돌아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전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 TK에서 한동훈이 56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25. 완전히 더블 스코어 차이고, 부울경도 보면은 한동훈이 52, 이재명이 33, 역시 한 20%가 그냥 차이가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격차입니다, 이게. 부울경에서도 그렇고, TK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충청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그렇고, 한동훈이 전부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을 크게 앞선 것으로, 강원 제주도 보면 놀랍습니다. 한동훈이 52, 이재명은 40으로 12%포인트 격차로 앞선 걸로.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완전히 지금 이제 이 한동훈의 부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재명과 특히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식상해하고 있고, 구태인물,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고,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의혹이 뭐 끊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대안을 그동안 갈구하고 있던 것이 아니냐, 국민들이. 그래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능력이 있고, 젊고, 이런 그 인물이 딱 나오니까 그 중간층에 있었던, 판단을 못하고 있었던 이런 인물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나중에 보면은, 누구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지금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의 여론이 한동훈, 이재명으로 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감도 조사에서 보면은 더 앞서고 있죠. 전체 응답자의 47%가 한동훈을 선택했고, 이재명은 41로 격차가 좀 더 벌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응답률이 3.1%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조사는 누가 의뢰를 해서 한 게 아니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서 자체 조사입니다. 자체 조사. 첫 조사죠. 더군다나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20하고 21일 이틀 동안 어제와 그제 실시한 건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 조사했는데, 맞다, 한동훈이다 라고 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확 쏠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총선에서 상당한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것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재명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지난번에 그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을 오차 범위 내에서 첫 추격한 이런 거 갤럽 조사가 나온 바가 있죠. 그래서 19대 16, 불과 3%포인트 차였습니다. 이게 한국갤럽 조사였는데, 이때도 보면 서울과 PK, TK에서는 한동훈이 앞서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은 또 한 번 확인된 것이고, 이러한 추세, 한동훈의 이런 그 맹추격이 이제 추격을 넘어서 완전히 이재명을 따돌리고 있다. 이런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이런 거 여론조사 결과고, 결국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이것이 더욱 폭발성을 띨 가능성이 커졌고, 앞으로 이제 남은 뭐 비대위 구성이라든지 공천 이런 부분들만 잘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은, 뭐 민주당이 워낙 문제가 많고 대표부터 문제가 많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상당히 그 흥미를 더하게 됐다. 좌파들이 그 음흉하게 무슨 뭐
윤석열 정권 심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가 그것이 완전히 지금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여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패러다임이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도층에서 보면 당시에 보면은 뭐 이재명 16, 한동훈 13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중도층 조사에서도 불과 3%포인트 차이로 나타났고 전체 조사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허상이 아니고 허수가 아니고 실제로 상당한 파워를 가진 이런 인물로 부상을 했다. 이런 거 여론의 뒷받침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결국 한동훈 장관의 발언 한마디가 국민 여론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커졌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나아가서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 변화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사고 있는 그런 꼼수, 이슈도 뒤집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지금 있다. 이걸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밝은 그런 그다음에 내로남불이죠. 극단의 내로남불 이런 거 가지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윤석열 정권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는 이 한동훈 장관의 발언의 영향력, 파워가 지금 상당히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한동훈 장관한테 역공을 당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이 역풍이 될 가능성이 커진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여론조사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국민들이 한 장관이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 이걸 곰씹어보고 생각하고 그래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한 장관의 이런 강력한 여론이 등장하기 전에는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일각에서 어떤 선전술에 의해서 묻지마 등 돌림 이런 것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통하지 않을 수 있는 더 이상 먹혀들기 어려운 이런 쪽으로 상황이 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장관이 더욱 무서운 게 제가 보면은 지금 일각에서 벌써 한 장관이 뭐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나는 공공선 가치 축으로 가오는 그런 노력을 해왔다. 그것이 정치라면 정치라는 것이다. 무슨 여의도의 불법처럼 권력의 쟁취를 위해서 싸운 그런 건 안 했지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나름대로 공공선 가치를 위해서 내가 20여 년간 일해왔는데 그것이 정치가 아닌 건 무엇이냐. 근데 어제 이제 기임사 마치고 이제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뭐 이준석 얘기를 또 어떤 기자가 물어보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준석이 만나냐? 아마 이게 참 짜증나는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아주 답변을 잘했고 상당한 의미가 담긴 발언을 했어요. 자,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겠다라고 하면서도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는 얘기는 이준석이 만날 생각 없다. 이거 분명히 한 겁니다. 잘 부드럽게 하면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한 거고 또 하나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 만난다. 이 얘기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현재 이거든 정치 현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신은 정치를 어떤 진영, 이데올로기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당을 끌고 가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장관을 하면서 보여온 정책들 이런 거 보면은 무슨 우파 프레임에 경도돼 있다든지 이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좌파들이 박수칠 만한 이런 정책들을 많이 추진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하고 연결져서 지금 이제 이 한 비대위원장의 이 발언을 보게 되면 앞으로 선거에서 중도를 잡지 못하면 선거 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도로 확장하겠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본인은 그런 것이 아닌데 이제 일각에서 그런 프레임이 좀 씌워져 가지고 너무 우파 위주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오해 내지 비판을 받는 걸 옆에서 한 비대위원장이 지켜보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중도까지 확장하고 나아가서 어떤 합리적인 좌파까지도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만나겠다. 이 얘기는 합리적인 좌파하고도 대화하겠다. 이런 의미를 보이는 발언으로도 해석이 돼가지고 기존의 여의도 이 정치 문법이 아닌 새로운 지금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현상 이거를 한 비대위원장의 등장으로 해서 하나의 그것이 열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대단히 커졌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보면은 법무장관을 하면서 이 보수 색시를 띤 인물이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드러나요. 예를 들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르다가 병보석 도중 의문사한 고 장주나 유족에게 7억 8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국가배상 소송 상고를 포기했어요. 유족의 최초 소송 제기 후 9년을 끌어온 사건인데
이 한 당시 장관이 이건 맞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한 게 바로 이 한동훈 장관입니다. 이런 거 볼 때 자신은 진영의 낡은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정책으로도 드러났다. 그다음에 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 이 배상에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해 상고를 포기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여전히 내란죄 누명을 쓰고 있는 수용인 20명을 직권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도록 했고,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과다 배상했다는 지연자를 면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걸 보면 한 장관이 그냥 완전히 우파, 낡은 어떤 우파 거기에 경도된 인물이 아니다. 상당히 생각이 자유롭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그런 것을 난 당을 가리지 않고 만난다. 그러나 이준석이 같은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을 만나지 않는다. 그러나 당을 가리지 않고 만나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정치권에 상당한 그 변동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느껴지는 발언이 아닌가 하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과 미래를 더 낫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이 나라를 좀 더 좋게 만들고 싶고 국민을 좀 더 잘 살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완전히 이미 그 정치인의 언어를 쓰고 있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열풍이 일고 있다. 한동훈 어떤 그 열망 이런 것들이 지금 일고 있다는 것이 이 여론조사를 최초로 확인됐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